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어인천 인수계약 지연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직접 IR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제가 이러한 피크아웃 우려가 실제로 진짜 피크아웃 우려인지 아니면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한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소폭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분들 좀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단독이긴 한데 아시아나 화물 에어인천 인수 계약이 8월 7일로 연기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 화물사업 인수 계약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순위로 대상행이 선정된 에어 인천의 추가 실사 작업이 길어지면서 좀 다음 달로 연기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에어인천 인수 계약이 8월 7일에 연기가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밝힐 수 없다라고 내용을 좀 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미국 쪽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중요한 내용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전달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취합을 하고 계속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여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이 수요와 공급이 있죠. 이 여객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여행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어버스라던가 보잉에 있어서 항공기 인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공급이 소폭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수익성이 둔화가 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세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국제선의 실적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선의 실적을 보시면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보시면은 공급석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항편과 여객, 화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화물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해운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좀 많이 부족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이제 화물의 운임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화물 쪽으로 인한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폭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인건비라던가 공항 관료비, 이 영월 연료비 등이 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 폭은 소폭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어 부산이 실적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단기 순이익도 매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화물 쪽 부분에서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던가 IT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는요, 2분기에서 3분기는 여객의 성수기, 그리고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성수기 계절성이랑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 공급 부족 등에 대한 내용들이 힘을 입으면서 저희가 향후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들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요, 이제 IR 담당팀에서 나온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당연히 이제 화물 사업이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미루어 봤을 때 화물 쪽으로 인해서 피크아웃 우려가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노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년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화물 운임이 전년 대비 13%나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이 성과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작년에 좀 실적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성과급을 분기별로 좀 지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원래 4분기에 몰아서 주던 성과급을 분기별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 그만큼 성과급을 미리 잡아야 할 만큼 이 본업 이익이 좋은 상황이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항공의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추적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화물 부분으로 인해서 2분기에 피크아웃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객도 증가율은 소폭 둔화가 됐지만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로 인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므로 인해서 피크아웃 우려가 좀 불식이 되고 좋은 실적을 낸다던가 아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이 부각되면서 상승할 시에는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 이 부근대가 이탈이 되면은 저항 라인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저희가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분대라던가 아니면 단기적 고점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여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시에는 이렇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요. 오늘은 대한항공의 합병에 관련된 현재 현황들 조금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피크아웃에 하는 우려와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